KF-21 랜딩 기어 극복, 활주로 단축, 엔진 환주로 최대 단축 미공군 충격, 세계 1위 최단거리 이륙 성공.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이 커지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날로 똑똑해지는 드론, 우리는 어느 수준일까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온 미 공군은 제작사 선정을 차기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10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때에 비해 무인기의 발달로 미래 전투기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트럼프 당선자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는 아예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다며 무인기를 쓰면 조종사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던 군용 무인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군집을 이뤄 비행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레이선 마이클, 미국 무인기 업체 최고 기술 책임자, 무인기가 인간을 투입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고 통신 여건이 좋지 않거나 끊기는 상황에서 외부 정보가 더 이상 없더라도 방향을 찾아나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공격하고 인명을 좌우할 판단까지 인공지능이 맡는 건 시기상조인데다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호주, 일본 등은 유인기와 무인기의 합동 작전 기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과 AI 무인기 여러 대가 고성능 통신망으로 연결되는데 인간 조종사가 판단에 명령하면 무인기가 위험한 적진에 접근해 감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1호 기가군에 인도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도 앞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탑재합니다. 202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헬기가 내보낸 무인기가 조종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1월 17일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공항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1호가 남해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17분쯤 후 시제기는 고도 약 4만 피트 12,200m를 비행하며 음속 마하 1.0 시속 1224km를 돌파했다. 6개월간 80여 회 비행으로 조금씩 속도를 높여 초음속에 근접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K 전투기가 음속을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 음속 이하 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다. 이날 조종관을 잡은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 23년 경력 시험비행 조종사 이동규 57 수석. 2001년부터 경공격기 KA1, 훈련기 KT1 위 개량형,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 다목적 전투기 FA50 등을 2000회 이상 시험비행하며 K전투기 역사를 함께한 베테랑이다. 이 수석은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게 시험비행이란 생각으로 조종관을 잡아왔다. 수조원을 투자한 KF-21 위 완벽을 위해 시험비행 전 시뮬레이터, 비행 모의 장치에서 수없이 연습을 거듭했다고 했다. 시험비행 조종사는 일반 조종사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비행을 한다. 예컨대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동체가 균형을 잃게 한 후 다시 속도를 올렸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본다. 엔진이 과열돼 꺼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 켜기도 하고 항공기를 지상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에서 300m까지 하강시켜 자동 상승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비행기를 몰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비행하는 셈이다. 하나의 전투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시험 비행을 2000번 넘게 거듭하고 이들의 시험 결과는 고스란히 개발 과정에 반영돼 완성도를 높인다.
국산 훈련기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하늘의 K 방산 신화 뒤에는 이들의 위험을 무릅쓴 비행이 있었던 것이다. 20일 오후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만난 이수석은 이날 오전에도 시험 비행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마치 난기류에 빠진 것처럼 비행기에 인위적으로 진동을 주고 기체가 잘 흡수하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KF-21은 이런 시험 비행을 2026년까지 총 2000여 회 거듭하게 된다. 1990년부터 공군 전투조종사로 근무한 이수석은 2000년 시험 비행 조종사 임무에 지원했다. 그는 진급에 좋은 자리도 인기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비행기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후 1년간 영국 시험 비행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각종 전자장비와 비행시험 기법을 배우고 훈련기 전투기 수송기 등 20여 종의 비행기를 하나하나 몰았다. 그는 한 기종을 배우고 비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쉴 틈 없이 반복돼 매일 밤을 새워야 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후 귀국해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에서 시험 비행을 하다 KAI로 옮긴 게 2005년. 전역 당시 민항기로 진로를 바꿀까도 고민했지만 국가 지원으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된 만큼 군용기 개발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했다. 이수석은 시험 비행 조종사는 아무도 안 타본 비행기를 가장 먼저 타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최신 기술 기종이 나올 때마다 공부한다고 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영국 BAE 같은 글로벌 방산업체가 방문할 때면 따로 최신 전자장비에 대한 설명을 구하기도 한다. 23년간 비행기의 각종 처음을 책임져 온 만큼 아찔한 순간도 많았다. 지난 2005년 5월 남해상공에서 TO-10 저고도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의 일이다.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은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데 엔진 추력을 최대치로 높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엔진이 뚝 하고 멈췄다. 겨우 엔진 재시동에 성공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수석은 내가 테스트 중 실수를 할까 걱정될 뿐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개발 엔지니어부터 현장 정비사까지 동료들과 그들이 해온 작업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20년 넘게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KAI 시험 비행 조종사는 개발자이자 영업맨이기도 하다. 그는 개발 과정에서 조종석 디스플레이에 어떤 정보를 크게 보이게 할지부터 조종 간의 민감도를 얼마나 높일지 등 조종사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다. 2006년엔 사막의 한 국가로 날아가 한 달간 TO-10을 몰았다. 당시 TO-10 수출을 위해 공을 들이던 중동 국가에서 사막 기후에도 운용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고 요청해 옆좌석에 현지 공군을 태우고 비행했다. 이수석은 최종적으로 수출은 실패했고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엔 첫 수출을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컸다고 했다. 외국에서 우리 항공기를 둘러보러 온 공군 관계자를 태울 땐 눈치껏 이런 기능을 원하는구나 파악하고 KAI 개발팀에 전달해주기도 한다.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2013년 9월 인도네시아행이었다. 2011년 수출 계약을 맺은 TO-10 16대를 넉 달에 걸쳐 직접 비행해 인도했다. 일명 페리라고 불리는 납품 방식으로 성능이 이만큼 좋다. 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분해 후 화물기로 운송하는 대신 이 방식을 택했다. 사천 비행장에서 대만, 중간 기착지,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항공기를 날아 도착한 순간 TO-10에 대한 자부심은 더 커졌다. 이수석은 KAI에서 은퇴할 때까지 시험 비행을 계속하는 게 목표다. 그는 우리나라가 KT-1부터 KF-21까지 쉬지 않고 항공기를 개발해 온 덕에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공 개발 사업 투자가 이어져 시험 비행 노하우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새로 개발하는 항공기를 시험 평가하는 전문 조종사. 개발 단계에선 시제기를 몰며 성능을 시험하고 개발 완료 후엔 양산 항공기의 첫 비행을 하며 기능을 점검한다.
일반 조종사들은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비행을 한다. 일부러 통제 불능 상태, 극단의 상황을 만들어 군용기 등이 설계한 대로 복원되는지를 시험한다. 1980년대 말 공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2001년부터 비행시험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공군에 20여 명, KAI에 24명이 조종사가 있다. 비행 경력과 조종 실력은 물론 비행 역학 항공전자 같은 이론도 잘 알아야 해 선발 후 1년가량의 교육을 거친다. 이들의 시험 비행 결과는 고스란히 비행기 개발 과정에 반영돼 완성도를 높인다. 2. 휴니드 K방산군통신 선두주자 항공우주 추가 성장 동력 기대 리서치아름은 13일 휴니드 7,96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70에서 0.87%에 대해 K방산 군통신 체계의 선두주자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추가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긍정적, 파지티브, 적정 주가 13,0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아름 연구원은 휴니드는 군통신체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글로벌 방산시장 고성장이 예상돼 긍정적이다. 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항공우주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라며 3D 프린팅적 증제조 기술을 활용해 KF-21 전투기 부품, 미사일 부품, 가스터빈 핵심 부품 등의 양산을 준비하며 첨단 기술 적용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당부한다. 라고 했다. 최 연구원은 휴니드가 우리 군의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개발 사업 수주로 장기 성장 동력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군 통신체계는 현대전의 핵심 인프라로 드론, 미사일, 정찰 등 첨단 무기체계와의 통합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또 휴니드는 군사통신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 네트워크와의 융합을 통해 민간 통신시장 진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투자자 SI, 보인과 재무적 투자자 파이, 알리안츠를 확보해 첨단 항공기 부품 공급 및 방위산업 프로젝트에서 입지 강화하고 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7% 늘어난 3,050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2% 증가한 260억 원이다. 최 연구원은 휴니드는 군통신체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보유한 기업으로 국방 예산 확대와 첨단화 트렌드 속에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 라며 항공우주 사업에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덧붙였다.